안녕하십니까. 고인돌 풍수를 진행하는 덕암 손병호입니다. 오늘 야외에서 이렇게 나와서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그래도 아신 분들이 왜 그 3탄을 안 올리냐고 자꾸 채근하시길래 오늘 좀 더위를 무릅쓰고 이렇게 도선스님 도선국사에 부도탑 있는 데로 왔네요. 여기 이제 안내판을 보자면 도선스님을 잠깐 설명하자면 통일신라말 그 선승이랍니다. 그 이제 비보사상이라는 우리 고유 풍수를 정립한 분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한국의 정통 풍수들이 어떤 이론 정립을 위해서 가장 가장 위에 있는 시작된 한국 풍수의 이론을 정립한 스님으로 우리 풍수인들이 존경하고 모시는 스님입니다. 근데 이분들 그 위로 350년 전, 한 400년 전에 벌써 원효나 의상이라는 이런 뛰어난 스님들, 이런 스님들이 계셔가지고 사실은 벌써 이분이 태어나시기 그 몇백 년 전에 잡아놓은 절터들은 그 정확한 정열에 잡혀 있거든요. 제가 뭐 도선스님의 어떤 행적이랄지 이분이 한국 풍수에 끼쳤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 그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스님이 나오시기 전에 벌써 제가 고인도를 설명했을 때 이야기했죠. 그 전에 한국에는 토종 풍수들이 엄연히 존재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스님께서 거기를 정밀하게 더 다듬으셔서 될 수 있으면 한국의 우리 한반도를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로 그 구현하면서 스님께서 이제 조금 허한데 뜸을 뜨시고 그 또 돌탑도 쌓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구절절히 말씀드려봐야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다음이나 위키 가서 들어가 보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넘어가면 바로 우남사라고 옥룡사 터지가 있습니다. 아까 지금 드론으로 보셨을 겁니다만은 93년경부터 순천대학교에서 그 대대적인 발굴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발굴을 하시면서 이쪽 지금 보이시는 거 있죠? 저쪽에 도선스님 탑입니다. 지금 여기 촬영지는 도선스님 애제자 경보스님 탑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청주 한씨들 여기 세장산이 돼가지고 저 위에 조금 비어 있는 데 있잖아요. 저기가 묘지가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여기를 왔을 때. 근데 여기서 광양시에서 여기 성역화 작업을 하면서 전부 그분들은 다른 데로 이장을 하시고 도선스님 이 사적지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순천대학교 그때 최인성 교수님께서 발굴을 하시면서 발굴을 했는데 저기서 석관이 나왔답니다. 조그마한 석관이 나왔는데 거기서 석관 속에가 뼈도 있고 제가 이제 자료 사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만은 저 자리가 정혈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한 50번 이상 찾아왔거든요. 광양은 이제 우리 순천하고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얻은 영감이 너무너무 많았었습니다. 도선스님이 어떻게 보면 저 풍수를 또 그 한쪽으로 이끌어 주신 큰 스님이시고 저도 참 마음속으로 깊이 존경하는 스님입니다. 여기 와서 저희 도반들하고 얘기를 오면요 자꾸 저 위에 올라가서 청룡백호를 보시려고 그래요. 물론 여기가 지금 백운산의 큰 폭 안에서 또 작은 폭입니다. 드론 띄워놓으시면 참고해 보십시오만은 이게 형기적으로도 정확한 땅이고 제가 이제 지기를 위주로 하니까 지기를 봐서도 정확한 명당입니다. 여기 와서 풍수인들이 자꾸 성지 같은 곳이잖아요. 여기 오셔서 그래도 여기에서 흐르는 그 기운 내력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공부를 하시면 공부에 엄청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 편의상 야외에 나와서 저희들이 편의상 이렇게 보여드립니다만은 제가 처음에 1탄, 2탄에서 말씀드렸을 때 1회, 2회에서 말씀드렸을 때 기의 기본적인 개념도라 그랬죠. 이게 가장 작은 기운의 개념도입니다. 봐보십시오. 여기를 보시면 이게 이제
편의상 북현무고 자청용 우백호 여기를 위에로 봤을 때요, 주작 현무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봐보세요. 이 스님의 이 동그라미 빨간 지점이 스님이 그 잠들어 계신 데입니다. 그 정확한 여기 혈점이거든요. 그 이 혈점에 이 혈을 정확히 감지해야지만이 풍수 공부의 맛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명당이든 어떤 대웅전이든 어떤 그 발보고 명당처들은요, 전부 다 이 시스템 안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더 벗어나면 더 큰 의미로다가 여러분께서 봐보십시오. 이게 아까 작은 단위잖아요. 뒤에는 이렇게 더 큰 개념들이 싸고 있습니다. 쭉 이렇게 나오시죠. 이 빨간 점들은 대개 보면 지금 도전 스님도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절에 가서 큰 절에 가면 대개 대웅전이 여기에 있는 데도 있어요. 송광사 같은 경우는 이 지점에 있던데요. 근데 또 그 다른 대부분 80, 90%는 다 이 지점에 그 대웅전이 그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혈, 대명당, 자타가 공이라는 발보고 명당들은 다 이 지점에가 있습니다. 이 지점을 밖에서 찾으시려면 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 이 기의 흐름도 이 스님 이 탑을 감싸 안고 있는 이 주위에 바깥의 경계가 아니라 안에서 흐르는 지기를 정확히 감지를 하면서 이 지점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의미가 있지. 자꾸 오셔가지고요, 저도 50번 이상 여기로 왔는데 여기 오시면 자꾸 한 40명 50명씩 그 어떤 학회에서 와가지고 하실 때 선생님들이 다 뒷산으로 끌고 가셔요. 그리고 저쪽으로 가고, 왜 그러냐면 바깥을 보면서 여기를 찾아보려는 것이죠. 여기가 이 한 점인데 이 점을 찾으려면 바깥에서 얼음 잡아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 지기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는 것이, 이 지기를 내 몸으로 알아서 찾아내야지요. 찾아내지 못하면 이것은 그냥 하나의 그 고정되어 있는 하나의 단순한 그냥 부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땅에 대해서, 정말 풍수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시려면 이런 곳에 오셔서요, 이 지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런 것들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가, 방금 제가 기본적으로 보여드렸죠. 이 기본, 그리고 이 앞장에 제가 이게 가장 개념 다이아몬드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가장 작은 요 하나의 단위고요, 이 단위들이 물이 져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식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큰 하나의 무리들로 형성되어 있는 명당의, 전형적인 명당의 그 개념도입니다. 이것을 밖에서 찾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이게 밖에가 없었을 때, 여기가 만약에 의지할 때 하나도 없는 평지라 그래도 똑같은 이런 현상이 생기면 거기는 명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야지대에서도 평지열을 저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평지열을 찾으려면요, 청룡백호를 겉에 있는 부분을 아무리 공부해봐야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기 감별 능력을 기르고 그러셔서 이런 탑들, 이 스님들의 도선스님 탑이 한 위치에 있는 데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큰 대열인가, 자기 스스로 몸에서 체득해서 지기를, 이 땅에서 나오는 파장을 내가 읽어들어서 여기를 판별해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야외까지 나와서도 이런 말을 왜 강조하냐 하면요, 겉에서 눈으로 풍수를 하시려고 하면 눈풍수로 끝납니다. 내 몸이 이 지기를 감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내가 노력을 해야죠. 절에 무슨 스님들 말씀들 빌리자면 인연이 있으면 뭐 되겠다 하는데, 저는 사실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행히 이걸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기를 파악해서 이 지금 그 한국 풍수의 비조라고 일컫는 도선 스님의 영면하는 자리를
그 영광스럽게 지금 찍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밖에의 모형을 가지고 제발 풍수를 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고인돌의 개념을 왜 도입했냐 그러면요, 고인돌이 위치해 있는 데는 풍수의 정통 풍수에서 나오는 체계의 이론이 전혀 맞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풍수의 원형이 거기에 있다고 내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것은요, 이게 만약에 어느 적절한 고대인들, 청동기, 신석기인들이 살았던 데 이런 장소가 있었으면 그 사람들의 리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부족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을 묻어서 여기다가 고인돌을 세웠겠죠. 가장 큰 고인돌을. 그게 변해서 점점 후대로 내려오면서 절에서 스님들이 영면하시는 주무시는 탑이 되고, 그 전에는 그 고분이 되고 왕릉이 되고, 나중에 후대에 내려와서 평민들도 묘를 쓸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묘소로 된 거죠. 그 묘소 자체를 찾는 그 풍수의 완벽한 어떤 모형은 고인돌에 있다는 것을 자꾸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음에는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 가장 핵심 지역이 어딘가를 그 다음 편에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